주택시장은 현재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하고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인가 꺾일 것인가? 지속 가능성 여부에 따라 주택 구입의 적기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230조 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권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저축은행 업계가 PF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구조 조정으로 전 금융권의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저축은행 업계는 적자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PF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과거 저축은행 위기 때와 현재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올해 저축은행 30여 곳 중 절반 이상의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며 부실 PF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저축은행 위기는 부실을 적기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PF 사업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도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 연구위원은 2011년 저축은행 위기와 최근 부동산 PF 구조조정 비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 부동산 PF 흐름이 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마무리된 금융위기 전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미룰 경우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과거 저축은행 위기 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패턴이 과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하고 거래량도 지난 4월 매매 거래량 기준으로 약 5천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30대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거나 갈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을 사게 된 주요 동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와 최근 금리 인하로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2009년에도 실수요 증가로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수요 감소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투기 수요가 합세하지 않는 한 매물 증가와 함께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집값이 계속 빠지고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당시엔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당시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면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마용성 등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적기는 언제일까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2009년 이후 집값이 하락한 것처럼 현재도 실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시기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시장 변화를 이끄는 건 사람의 심리입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 자본시장에서 사람의 심리는 특히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과거의 상황을 대비해보면서 부동산 구입 적기를 가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